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진짜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이게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 한 순수 네. 어느 정도 팔로우가 되어야지 수익화를 할 수 있다. 사이 정도부터는 충분히 공동구매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나요? 밖에 없는데? 네, 처음부터 뭐 1,000만, 2,000만 원 달성하시고 지금도 계속 뷰티 인플루언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이미지 사진 한 컷일 수도 있고 릴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하는 건지 조금 바이럴되고 떡상하는 영상을 만들려면 이런 어떤 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장르이긴 해요. 저희는 이제 커머스 집중인데요. 오늘 모시게 될 킴쌤님은요, SNS,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수익화를 잘 하시는 분이셔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풀네임으로 공감스타 킴쌤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공감스타 킴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다나맘으로 또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저는 현재 SNS 마케팅, 특히 이런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 교육을 하고 있는 에듀러브 대표 김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보다는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맞아요.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은 다 합치면 12만 팔로워가 넘고요. 12만. 네, 채널 하나로만 일단 10만 팔로워가 됩니다. 네. 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앞서 네.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실제로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안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뭐 사장님들이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분들에게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이 0에서 10만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좀 예전에 시작하긴 했지만 19년도 정도, 20년도 거의 시작해서 거의 한 3, 4년 만에 10만 팔로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유튜브 채널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갑작스럽게 인스타그램은 이렇다,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세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어떤 부분은 맞았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카더라. 그런 내용은 실제 내 제품을 팔거나 내 상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찐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 왜냐면 저도 수업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마음을 먹고 이걸 그냥 정말 다 풀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두 번째 만에 20만 회가 터졌어요. 그래서 쉽지 그때 않은데. 구독자가 몇천 명이 늘어났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은 전업이시겠고, 그쵸? 네, 그럼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요. 이게 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을 하실 때 네.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하신 거는 아니시죠? 네, 그렇진 않아요. 저 원래 첫 시작은 제 책이 있어요.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했다라는 책인데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롭게 도전한 거였고 이 책을 어떻게 알려야 되지? 제가 신인 작가잖아요. 아무도 제 이름을 모르고 제 책을 모르는데 저는 마케팅 비용이 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했을 때 저한테 또 인스타그램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2주 만에 베스트셀러가 돼요. 독자들한테 이제 피드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좀 좋은 반응들을 얻었고 그때 30대 여성 독자분들이 많이 읽어주셔가지고 좀 그때 계기로 인스타에서 확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작가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책을 홍보하려다가 네. 왜 또 갑자기 또 수익화를 또 생각을 했던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좀 스토리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책을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홍보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커머스 이런 쪽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제 대로에서 작가로서 강연가로 쭉쭉 뻗어나가려는 순간 코로나가 왔습니다. 네, 코로나가 왔고 외부 강연도 끊겨졌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뭐 책으로 외부 활동하는 것들 피드를 올리고 싶은데 제 생활은 집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어쩔 수가 없이 제 환경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컨텐츠였고 제 원래 하던 일은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네, 잘 자라는 그냥 교육 쪽의 내용으로 하자 해서 아이와의 놀이, 특히 코로나 때 아무데도 애기들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컨텐츠를 올렸고 그게 또 엄마들한테 인기가 확 자연스럽게
협찬이 들어오고 광고가 들어오고 사실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지만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더 이거를 더 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또 제가 새롭게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 SNS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SNS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인스타로 수익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인스타에서는 이제 커머스 자체가 얘 왜 팔아?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은 판매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뭐 광고를 하는구나. 그냥 자연스러운데 인스타의 힘을 느끼는 건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요. 올리자마자 막 바로 공감해주고 막 좋다고 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머스 수익화로도 이어졌어요. 제가 정말 내돈내산으로 샀던 제품도 좋다고 말씀드리면 가서 사보기도 한다고 이렇게 제 추천을 바로 적용하시기도 하고 오히려 같은 관심사 있는 분들은 더 고마워해요. 그래서 수익화를 하면서도 되게 서로 소통하면서 더 이렇게 커뮤니티가 좀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추천해주는 상품들은 또 네. 좋으니까. 맞아요. 아무거나 안 받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저는 그쵸, 진짜, 그쵸. 진짜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자기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맞아요. 안 좋은 경험을 주는 거를 극도로 극도로 꺼려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서 인스타그램을 키워서 12만까지 오셨는데 최고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네. 이거 실례가 안 되면 진짜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이게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요. 일단은 제가 1인 기준으로 했고 제가 정말 아이랑 육아하면서 이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한 순수 2천만 원? 네, 이 정도 이상을 찍었습니다. 네. 네.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이게 참 평균이라는 게 어렵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는 거 강의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영역이 있지만 만약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영역으로 봤을 때 한 300, 400 정도의 어떤 이런 판매 수익금 그 정도로 돌아갈 수 있고요. 일단 내 판매도 주기에 따라 달라요.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한다. 그럼 한 번만에 3, 400 힘들 수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수익 50에서 100만 원이라고 한다고 치면 그럼 돌아가는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내 어떤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동구매만 집중하신 분은 사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시기도 해요. 한 번에 막 1억 매출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첫 수익이 되었고 얼마 정도였어요 그때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수익화를 공동구매 해야겠다를 좀 늦게 생각했거든요. 한 10,000명 정도 됐을 때 인스타만으로만 네. 했을 때 그때 거의 5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순수익은 한 20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좀 첫 공구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성과가. 네. 이야. 이게 인스타그램은 사실 인스타그램 마켓도 있지만 맞아요. 뭐 네. 공구 채널 운영해 주시는 분들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정산 주기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정산 주기가 조금 궁금해요, 네네. 보통. 정산은 사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직접 제조사랑 하기보다는 중간 벤더사랑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도 확인이 들어오고 또 중간에 환불이나 교환하시는 분들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진짜 빨리 해주시는 경우에 공구 끝나고 한 일주일 전후 좀 걸리면 2, 3주 이상은 좀 걸려서 저는 한 달 정도 좀 여유 있게 바로 정산으로 하기보다는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제품을 또 판매하거나 하면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좀 여유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냥 공동구매 관련된 이야기만 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종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다. 수익화를 하고 네. 하는지 인스타 네. 수익화 과정도 좀 맞아요.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협찬이 가능해요. 내가 내 분야에 이제 뭐 올리면 내가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뭐 건강 관련된 거를 계속 피드를 올리다 보면 관련된 제품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무료 협찬일 수 있지만 영향력들이 생기면 이제 유료 광고비를 이제 받고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료 광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제품이 좋으면 판매를 하게 되고 이런 공동구매 판매 수익금이 또 이제 수익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서 많은 분들도 이제 각자의 분야의 강의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나 이제 온라인 강의 또 저는 이제 자체 제 커뮤니티가 또 있거든요. 에듀러블이라는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나만의 전문 지식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받아서 쓰는 상품이나 상품 제작을 해서 또 다른 쪽에 유통을 하기도 해서 또 거기서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이런 좋은 채널에 초대가 돼서 이런 방송이라든지 어떤 강연, 이런 외부 강의들도 또 쏠쏠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활동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말씀드렸는데 첫 책은 인사하기 전이었지만 두 번째 책은 제가 제 컨텐츠들을 다 모아서 종이책으로 또 한번 두 번째 책을 했어요. 무슨 책이? 책 제목 네. 알려주셔야죠. 네. 네. 이거는 또 너무 그러니까 네. 0세부터 시작하는 두뇌 발달 놀이라고 이제 아이 자녀 육아서를 또 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이제 계속 제 채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인스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원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직원이 없이도 가능은 현재는 하고 있어요. 직원 없어요? 직원은 계시는데 네. 많지 않아도 이게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온라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 처음 이렇게 인스타그램 수익화를 위해서 뭔가 뭐 카메라 조명 뭐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가요? 막 어떤 것들이 막 필요할까요? 사실 일단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꼭 애플이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인스타의 예쁜 감성은 좀 더 아이폰이 좀 더 아이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요즘 갤럭시도 잘 나오니까 저는 일단 휴대폰 하나, 그리고 조명도 좋은데 저는 일단 촬영을 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정말 흐린 날은 제품 촬영 아예 안 해요. 보통 저는 촬영을 집에서 하거든요. 스튜디오가 아닌 집에서 촬영하는데 다 집 안에 햇빛 잘 들어오는 시간대랑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찍을 때가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거든요. 자연광이 확실히 있을 때? 확실히. 그래서 저는 좀 자연광을 이용해서 그래서 전 장비보다 어떤 컨텐츠를 내가 만들지 그 어떤 내부적인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팔로우가 되어야지 뭐 좀 뭔가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인지. 보통 기준이 플랫폼들 보면 1000명부터 가능하게 1000 약간 명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2000에서 한 5000 사이 정도부터는 충분히 공동구매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사는 사람이 있나요? 2천에서 5천밖에 없는데? 네, 근데 요즘은 정말 신기한 게 물론 저도 팔로워 많지만 팔로워 10만 명이라고 꼭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그 팬덤이 얼마나 잘 정말 끈끈하냐?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아, 그럼 인스타그램을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공감사 킴쌤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처음 시작은 어려우시긴 하는데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 막 좀 사실 인스타 갬성이라고 해서 사진 정말 잘 찍거나 막 정말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만 좀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날 것으로 바뀌었어요. 리얼한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요즘 쇼츠도 그렇고 뭐 틱톡도 그렇고 좀 더 날 것의 영상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공감을 받는 것 같아요. 굳이 막 편집을 엄청 잘하지 않아도 좀 그냥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하는 영상들도 바이럴이 잘 되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딱 하면 예쁘고 잘생겨야지만 그쵸. 된다. 네, 그래서 네. 뭐 저는 시도조차도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아, 지금 타이밍입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요즘 그냥 누구나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오히려 한 달 만에 10,000명씩, 20,000명씩 이렇게 채널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팔로워 적은 이런 채널들을 많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타이밍입니다. 그쵸? 적지만 노력하면은 네. 잘 되고 있는 애보다 너희 신규 유저들을 더 잘해줄게. 맞아. 약간 컨텐츠만 이런 느낌. 좋으면 아주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컨텐츠 좋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제일 네.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하루에 시간은 얼마 정도를 하는 게 좋을까? 처음에. 그리고 그쵸.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사실 시간은 굉장히 투자는 많이 해요. 근데 특히 스타트 때는 집중을 하시는 건 중요해요. 단기간에 내가 6개월 동안은 아니면 3개월 동안 진짜 인스타만 좀 집중해 봐야겠다. 인스타만 좀 해보자 라고 한 분들이 확실히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하루에 그래도 4-5시간 이상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스타 컨텐츠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 총 합쳐서. 근데 저는 그만큼 이게 주업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아니신 분들은 뭐 2시간, 3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딱 한 채널을 좀 하시면 확실히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인스타그램 업로드 할 때 주제 같은 경우 네. 사실 나는 잘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난 진짜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런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근데 결국 잘하는 거 플러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저는 아이랑 노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분야를 계속 하게 됐고
이게 정말 SNS가 너무 어렵지만 또 좋은 게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뭐 요리에 관심 있거나 뭐 패션에 관심 있거나 그 한 분야를 찾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진로 탐색의 분야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분야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주제를 딱 정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막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이미지 사진 한 컷일 수도 있고 릴 수도 있고 두 가지 맞아요, 종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제작 과정은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하는 건지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다 공개를 하는 네. 방법은 다 다양한데요. 요즘에 저도 참 너무 쏠쏠하게 쓰고 있는 GPT가 있습니다. 챗 GPT? 예. GPT에다가 일단 주제를 뽑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뭐 건강 정보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데 10가지 주제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주제를 뽑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나 뭐 주제 뽑을 때는 저는 GPT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일단 하시고 싶은 분야 하나를 정했죠. 그러면 그런 비슷한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서 3개만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계정을요? 네, 그래서 그런 계정이나 아니면 내가 내 분야인데 오 이런 먹방은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컨텐츠 입는 모습은 내가 촬영할 수 있겠다를 벤치마킹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쭉 보시면 같은 어떤 형식들이 나와요. 이런 형식이 계속 인기가 있네. 이런 노래가 계속 나오네.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어서 그걸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면서 요즘 트렌드는 어떤 건지 맞아요.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네. 이거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이럴되고 떡상하는 영상을 만들려면 초반 시작에 사람들이 딱 시선을 멈추게 만드는 그 부분을 내가 물 먹는 걸로 시작할지 아니면 뭐 물병을 따는 걸로 시작할지 아니면 재밌는 어떤 자막을 넣을 건지 이런 어떤 후킹 문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후킹 문구를 어떻게 딸까?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약간 뭐 절대 뭐 마지 마세요. 저도 가끔 쓰거든요. 절대 물 마시면 안 돼요. 갑자기 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뭘 마시면 안 되지? 이거 하시기 전엔 뭐 물 마시면 안 돼요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초반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확 잡아당기는 이런 후킹 문구.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또 너무 잘못된 낚시성 정보는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벤치마킹 하려다가 너무 똑같이 따라했다. 그것도 주의할 점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것도 큰일 나죠. 뭔가 밴당하거나 이런 맞아요. 노출 제한 될까봐. 그것도 너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은 그대로 카피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포인트, 이때 자막을 이렇게 활짝 넣네, 문을 확 여는 순간 이게 재밌네,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대로 카피했다가는 아까처럼 신고를 당하거나 약간 저작권에 이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잘 만들었던 피드 게시물들을 어떻게 하면 노출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만의 그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인스타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어떤 컨텐츠가 제일 좋을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인스타를 하면 좋잖아요. 더 많이 보고 인스타에서 더 많이 머물고 그래야 인스타그램에 광고도 이렇게 소비하고 아무래도 회사 입장은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던 컨텐츠들을 보면 결국에 공유가 많은 것들 있죠. 공유나 저장이나. 그럼 노하우 같은 경우나 그쵸. 이런 것들이네요. 네. 아무래도 공유하면서 이거 보세요 하는 순간 더 퍼지게 되잖아요. 맞아. 저 어제도 저장시켜놓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런 네. 행동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면 더 많이 보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스타에서도 이 컨텐츠는 좋은 거구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지고 확산이 되죠. 그러면 킴쌤님 채널에서 팔로우를 늘리는 알고리즘에 관한 노하우를 소개를 시켜주셨었어요. 네, 저희 채널에서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이 돼요. 결국에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거. 어떤 콘텐츠는 그냥 스킵이 되는데 어떤 건 계속 보게 되고 저장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견이 되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콘텐츠 만들지? 어떻게 하면 시청자가 고민이 되는 걸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계속 그것만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 관련된 제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런 관련 꿀팁을 소개할 수도 있고 육아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 이거 진짜 애들 키우는 거 너무 고민이었는데 딱 꿀팁이네 하고 바로 저장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결국 알고리즘을 잡는 행동이 되는 거죠.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리는 건 없네요. 네, 요즘에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면은 사진으로 좀 떡상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릴스로 그래도 떡상이 되는 게 많나요? 당연히 릴스예요. 릴스예요? 네, 여전히? 무조건. 네. 새로운 사람들한테 발견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숏폼으로
네, 릴스가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하다가 인스타그램 도달률이라고 하죠. 내 거를 잘 살펴보지 않는 맞아. 사람들은 도달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저품질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가끔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은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면 결국에 인스타그램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위배했거나 약을 판매하거나 할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내가 좀 위반되는 제품을 뭐 소개했다든지 성분이라든지 혹은 어떤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창 댓글에 뭘 써주세요 하면 자동으로 DM들이 가는 프로그램들이 핫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그런 어떤 반복적 인위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레이더망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원인들은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그때 그만두시면 안 되고 알고리즘 다시 돌아와요. 진짜 저도 항상 경험하는 건 저조했다가 다시 또 결국 좋은 컨텐츠들 만나면 다시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네. 일단 그러면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12만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내부 광고도 돌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부 광고도 네, 중간중간 해봤었죠. 보통은 아무래도 제품을 판매할 때 바로 수익을 할 수 있게 바로 링크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으니까 보통 제품 공동구매할 때 많이 했는데 가장 효율 좋은 거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제품 뭐 휴대폰 광고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들고 찍었을 때랑 아니면 뭐 내가 핸드폰을 하는 장면이랑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내가 하는 장면에서 클릭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걸 더 효율이 좋으니까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도 먼저 광고를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컨텐츠를 좀 잘 만든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책을 출간했을 때 책이 되게 잘 팔렸어요. 근데 그게 먼저 저의 컨텐츠를 책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응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로 그걸 컨텐츠를 또 광고를 하니까 시너지가 된 거죠. 원래 좋았던 컨텐츠에 또 광고까지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훨씬 더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요즘에는 유튜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 인스타그램 시장은 어떤가요? 인스타그램이 여전히 핫한 것 같아요. 여전히 하세요? 네. 아직은 기회가 정말 많은 건 일단은 정말 공동구매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벤더사분들 만나보면 공동구매만큼 잘 팔리는 게 없다. 아무리 뭐 광고 써보고 다른 유통망 뭐 이제 막 맘카페나 해보지만 다 안 되고 맞아요. 그냥 한 분이 팔아주는 게 제일 맞아요. 많이 팔린대요. 네. 저희도 뭐 쿠팡, 스마트스토어 많이 팔고 있어요. 저희 브랜드. 네네. 근데 저희도 공동구매나 쇼츠를 통해서 팔거나 이거가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오, 네네. 자, 아까 그 공동구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네. 잠깐 그 부분 이야기 좀 하자면 네. 공동구매를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공동구매를 시작할 때 결국에 내가 만약에 뷰티 쪽이에요. 쭉 끌고 나가잖아요. 내 브랜딩 이미지로 쭉 뷰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브랜딩으로 가야 되니까 나의 이미지랑 좀 잘 맞고 좀 수익이 처음에는 적더라도 이거 써봤더니 진짜 좋았어요 라고 이런 좋은 평가가 있어야 계속 재구매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19, 20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거의 이제 4년 정도 네. 돼 가시는데 하시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적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참 이게 제 어쨌든 일상하고 아예 별도가 아니라 항상 같이 가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도 맘 편히 쉬지를 못하고 또 그 컨텐츠 일단 안 올리더라도 찍어야 되는 이제 직업적인 아이고, 그게 이거 진짜 돼서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다녀오면 뭐 쉬러 갔던 게 맞나? 쉬러 갔다 온 건지 사실 출장 간 건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만족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SNS가 참 그런 성과들은 크면서도 알지 못한 순간에서도 틈새에 컨텐츠 만들고 정말 지칠 수 있겠다. 네, 그 조절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적인 것들이 좀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강의도 많이 네. 절찬리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 수강생들 분들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네네. 네. 예를 들어 뭐 1인샵 하시는 분들도 제 수업을 들으셨고 바로 공동구매로 넘어가셨는데 처음부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달성하시고 지금도 계속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좀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밀키트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때 막 다 폐업하고 이랬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밀키트 시작해서 10,000명 만드신 건 물론이고 정말 좋은 게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근데 자, 3,000개 세트 주문 부탁드립니다. 3,000개나? 그리고 6,000세트. 그러면서 미국, 동남아, 해외 각지, 일본 막 이렇게 다 수출이 됐어요. 그 상품이. 근데 이분은 인스타그램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소비자만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급자도 보는구나. 네, 공급자가 보고 있어요. 네. 오, 와. 그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요. 네. 자기 브랜드를 가진 분들이 많거나 예, 그러시구나. 온라인 판매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온라인 시장이 어떠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떨어졌죠. 인스타그램이든 좀 뭔가 인플루언서가 맞아요. 되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 많은데 그러시구나.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김 대표님의 네. 이런 수업들이 어울리나요? 좀 결이 맞나요? 물론이죠. 이제는 SNS 마케팅을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채널이 또 있으면 인플루언서들도 또 약간 내 브랜드 가지신 분들 제품이 조금 브랜딩 돼야지 그 제품을 잡거든요. 사실 제품만 좋다고 잡지는 안 잡죠. 않아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좀 해놔야 아까처럼 인플루언서가 팔아보고 싶어요 이런 연락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그쵸. 네. 화장품 맞아요. 이런 거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 화장품을 가진 사람이 남자예요. 여성 화장품인데 오, 진짜요? 대표가. 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모델로 나가서 막 할 수도 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오히려 방법이 스토리가 중요해요. 이 화장품을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 내가 우리 아내만큼은 내가 이렇게 좋은 성분에 좀 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단순히 패키지가 예쁘고 성분이 좋아요 보다는 이거를 왜 만들었지? 이걸 만든 사람이 궁금하다가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훨씬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패킹하는 것도 영상을 찍어야 돼.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밤새서 그걸 만들고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구나. 이거 쿠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 이걸 보고 감동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사다 놓고 안 그쵸, 쓰는 그쵸. 한이 있더라도 네. 너 거 사줄게 뭐 이런 느낌. 약간 응원해주는 아, 느낌. 응원해주는 느낌. 네네. 자, 근데 이제 이 수익화가 되기 전에 엄청 지칠 거란 말이죠. 마음가짐도 아까 되게 힘들 거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마인드를 많이 얘기해 맞아요.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노출해 주신다면 참 인스타그램이 인문학인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물론 뭐 인문학. 목표하는 팔로워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꼭지점을 먼저 찍어야 돼.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 건지. 결국에 이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화 온라인 뭐 커머스를 키운다, 아니면 내가 브랜딩해서 뭐 유명한 강사가 된다. 여러 가지 꿈들이 있으실 텐데 그 어떤 꼭지점을 찍고 가면 중간에 진짜 주식시장처럼 안 좋은 날도 오고 조회수가 안 오기도 하고 하지만 올라가기도 하고 그 과정들을 견디면서 결국 목표하는 바를 가거든요. 근데 목표하는 바가 확실히 있진 않고 일단 채널 한번 만들어보고 키워본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좀 더디면 그만두게 돼요. 인스타 어차피 돈 못 버네 하고 이탈하시고. 근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분들은 분명히 어떤 분야에서 좀 성장을 확실히 하셨더라고요. 존버하랍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정보하는 걸로. 네. 네. 자, 대표님 10만이 넘은 건 얼마나 오랫동안 됐어요? 채널 합쳐서는 좀 오래됐고 이 한 채널로만 된 건 한 3, 4개월? 3, 4개월? 네. 내 삶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이제? 한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2년? 1년? 2년? 요즘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셨나요? 밖에서 보면 어머니들은 많이 알아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죠? 그게 참 같은 이제 또래 네. 엄마들한테는 자꾸 이제 네. 알려져서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 미팅이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분들이 많아져서 어느 순간 저도 다 비즈니스 미팅이 제 스케줄로 바뀌어 있고 이런 강연의 자리나 이런 것들에 메일이나 뭐 인스타로 되게 많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인스타그램 수익화의 장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몇 개 있었는데 일단 재고가 없어요. 맞아요. 재고가 없어요. 진짜 원가가 좋아요. 없어요. 맞네요. 네. 네, 원가는 원가는 있지. 있지만, 내 네, 시간과 네. 비용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이 뭐 돈으로 한 사람은 맞아요. 하겠지만은 맞아요. 어차피 그 시간에 이거 안 하면 그쵸.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쵸. 원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외에 장점이 또 있을까요? 일단 또 장점이 결국에 내 브랜딩이잖아요. 킴쌤만의 굿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채널 하나 잘 키워놓으면 또 확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자, 대표님 사실 커머스 채널은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그쵸. 이런 채널. 네, 맞아요. 그쵸. 네. 또 오신 김에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무료 전자책이라도 오.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길을 헤매지 않고 시행착오 겪지 않고 쉽게 킴쌤님 버스에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태워드려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벤트 한번 할게요. 네네. 네. 제가 좋은 자료 나누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정 댓글에다가 저희가 이제 킴쌤님이 이제 드리는 이벤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혹시 앞으로 목표, 계획 있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저만의 브랜드가 있는 저만의 커머스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사업가를 양성하는 이제 교육을 런칭할 예정이에요. 몇 개월 뒤에 이제 정말 저처럼 뭐 수익화 정말 SNS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분, 또 사업가가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준비할 예정이니까 런칭하면 나중에 꼭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배울 게 많고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저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네, 오늘 너무 편안하게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또 인스타를 모른다고 하시지만 너무 또 이미 관점을 꿰뚫어 보셔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즐겁게 쉼 없이 여기 쫙 달려온 것 같아요. 저 알기만 네. 하지 뭐 하나도 안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인 쉼 없이 가야 한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신 네. 우리 킴쌤님과 오늘 촬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촬영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벤트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김쌤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